안녕하십니까? 지식공장장입니다. 일본은 과거사를 사과해야 한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문해보죠. 왜 일본이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 11월 11일 제 두 번째 책인 일본저럽이 출간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일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니 일본을 어떻게 의식해야 되는지를 짚어보는 책입니다. 2019년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가 이어진 후 한일 관계는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이어지던 긴장의 끈이 우리 눈에 보인 건데요. 그 긴장의 끈의 형식이 참 가관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 청구권, 본인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던 그 청구권을 무효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멋들어 수출 규제를 하더니 강제징용 판결을 무마하는 소리. 이번엔 서로 총리가 바뀌나 싶더니 총리가 한국에 방한해주길 바란다면은 강제징용 판결의 집행을 취소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이 말이 진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내정 간섭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재판의 집행을 중지하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행정부 보고 사법부에 압력을 넣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즉 일본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며 그 내려다보는 상대를 별로 존중하지 않은 겁니다. 삼권 분립의 붕괴로 인해 혼란이 올 한국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더 골치 아픈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끈질기다는 겁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강제징용에 집착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과거사 문제이며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그 과거사 문제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는 만주국을 설계한 A급 전범입니다. 일본 정부의 실세이자 전 총리인 아소다로의 증조부인 아소다 키치는 강제징용 노동자 덕분에 크게 성장한 아소 탄광의 경영자였죠. 그들은 신약 행위로 부를 일구고 정치적 기반을 만든 수혜자들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주류로, 때로는 비주류로서 패전 이후 지금까지 권력을 누르고 있었고 이들과 소위 전범 기업들은 같은 역사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강제징용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나아가 일본에게 과거사를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회의 중추에 있는 그들에게 스스로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소리와 마찬가지죠. 정치가 세습이 되는 일본에서 전쟁 범죄자 후예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일본 국민들 중에서는 2차 대전 때 국민들을 강제 동원하고 재산을 강제로 빼앗던 기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왜곡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과거 전범 행위가 정당한 일이었다고 포장해야 그들이 권력을 잡아야 할 명분이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노다와 무라야마 다왕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에 동참하지요. 즉 현재 구도가 이어지면 일본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타국을 깔보듯이 대할 리가 없습니다. 일본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사과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한국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과거사였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꼭 과거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전 세계 랭킹에서 뒤로 새는 국가에게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는 일본인 특유의 서열의식, 그 다음에는 사과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돈이 문제였죠. 그리고 지금은 다른 문제가 일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일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일본과 한국의 국력 차이가 크게 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져서 국수주의, 민족주의가 고개되는 지금 한국과 일본은 가지고 있는 먹거리를 두고 싸워야 하는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수출 규제 중심에 있는 한국이 세계 점유율 70%를 가진 반도체, 일본이 지금 반도체 중심의 경제정책을 세우는 것과 무관하지 않겠죠. 기존에 어려운 전문서 많습니다. 일본에 관련된 입문서도 많지요. 모든 좋은 책들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일본의 위협을 경계해야 하며 우리 개개인에게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책은 없었습니다. 이를 역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책도 없었죠. 일본저럽은 바로 이를 모두 포용하는 책입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생각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일본저럽 잘 부탁드리겠습니다.